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꿈꿔보는 게 있죠. 로또에 당첨돼서 퇴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 나는 거. 저희 부부도 이런 행복 회로를 돌렸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0년 전 개발도상국, 이 베트남으로 오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많은 어른분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거기는 한국의 1980년대, 90년대 경제 상황과 비슷하니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 비록 저희가 베트남에서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 같은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런 회장님들이 계실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희 부부의 피 같은 월급을 살짝 태워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얼마를 투자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 초에 결혼을 하면서 딱 11,500불을 넣었어요. 지금은 달러 환율이 1,330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달러 환율이 1,050원, 1,06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희가 넣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회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투자를 한 데에는 사실 그때 실제로 그 베트남 투자 붐이 조금씩 일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치?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한창 베트남 주식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한창 붐이 일어가지고 부동산 투자 여행도 막 보고 막 맞아.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초년생인 저희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 돈을 다 잃게 되더라도 둘 다 또 직장인이니까 돈을 벌어서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도 실험 정신으로 넣어본 거죠. 혹시라도 저희 얘기를 듣고 절대 따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 종목을 정한 기준이 남편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더 어리고 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저도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뭐 주식을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한 번 돈 넣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기업 이 기업은 평생 망하진 않겠다 그런 기업에만 기업.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치자면 현대, 삼성,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업. 네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투자했던 기업은 바로 베트남에서 삼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빈 그룹입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여행을 오셨다면 한 번쯤은 빈 그룹을 접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베트남 최대의 부동산 개발, 영업, 임대 회사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 종목을 보면 삼성이랑 이게 딱 겹치진 않죠. 하지만 그만큼 기업 규모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은 빈그룹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빈컴 쇼핑몰 그리고 빈펄 리조트, 빈홈 아파트. 맞아. 또 빈맥 병원 그리고 빈스쿨 이런 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페스트도 있잖아. 아 맞아. 전기차. 빈페스트라는 전기차를 최근에 출시를 하면서 나름 베트남의 테슬라다 이런 명성을 누리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완전 약간 밈 주식, 그런 유행하는 주식처럼 돼버려서 막 800% 폭등했다가 다시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업 분야를 보면 약간 AI 같은 4차 산업 쪽으로도 약간 이렇게 발을 많이 뿌려두는 그런 곳이고, 매출액을 확인해봤더니 2023년은 아직 자료가 없더라고. 근데 2022년이 1년 동안 한화로 약 5조 4,700억을 벌었고, 시가총액은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9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한 모기업 빈그룹의 투자 성과는 어떨까요? 저희의 매수 단가를 말씀드리면 이게 첫 매수가는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고점에 사고 또 떨어질 때 막 사모으고 하면서 조금씩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구매 단가는 85,000동, 편의상 지금 환율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4,6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는 43,300동, 2,360원이라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9%입니다. 저희가 워낙 고점에 사서 손해를 본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상업용 임대 부동산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좀 타격도 많이 입었고, 들어보니까 뭐 그룹 내부적인 스캔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빈페스트 관련 이슈 해서 뭐가 많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빈그룹에 대해 잘 아시거나 관계자분이 있으시다면 좀 생각하시는 방향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나름 평단가를 떨어뜨린 거야. 안 떨어뜨렸으면 단 마이너스 70%. 한때는 베트남의 시가총액 1위회사였지만 현재는 6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는 한국에도 코스피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가 있듯이 하노이 거래소, 호치민 거래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은 전부 다 호치민 거래소 기준이란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마트를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봤을 법한 브랜드. 비나밀크? 맞아요. 어떤 기업이죠?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우유 같은 기업이죠. 맞습니다. 베트남 최대의 유제품 생산, 유통기업입니다. 베트남 국영회사이고요. 우유, 요거트, 연유 이런 것들을 주력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어서 나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유제품 브랜드라고 하고요. 배당금을 나름 꾸준히 넣어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비나밀크가 한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비나밀크 역시 한때는 호치민에서 시가총액 1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라는 말에서 느낌이 쫙 오지 않아. 근데 지금은 무려 9위로 밀려났고요. 느낌이 딱 오시죠?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매수 단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게 산 거예요. 108,382동. 하나로는 5,900원 정도인데요. 현재 단가는 68,000동. 3,700원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37%입니다. 목이 좀 타네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하고 혹시라도 나가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뒤에 저희가 좀 수익을 본 종목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딱 한 종목만 더 빼고요. 손해를 본 게 하나가 더 있지. 이 기업은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였다. 우리가 너무 빠른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 바오비. 네, 맞습니다. 베트남 최대의 국영보험회사 바오비엣인데요. 한국으로 치자면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기업이죠. 실제로 현대해상이 베트남 바오비엣이랑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나름 투자를 할 때는 나름의 생각이 이제 베트남이 점점 GDP가 올라가고 또 경제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원래 거리에 오토바이가 많았는데 차가 많아지고 빌딩들 막 올라가고 신흥 부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한국도 예전에 경제 성장을 할 때 보험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한국이 GDP가 1만 불에서 2만 불이 되었던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삼성화재가 주가가 한 5배가 뛰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 보험회사를 찾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저희가 망각한 게 있었죠. 베트남은 아직 GDP가 1만 불이 되지 않았다. GDP가 1만 불이 되고 나서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가슴 아픈 투자입니다. 저희가 너무 지나친 얼리버드가 되어버린 나머지 비나밀크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7%의 수익률이고 저희가 매수 단가는 65,000동, 현재 단가는 41,000동 정도입니다.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의 솔직한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수익을 낸 기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관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인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여기가 윈마트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원래는 빈마트였습니다. 그 빈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운영했던 마트였는데 2019년에 재무 상황이 악화됐을 때 베트남의 마산그룹이라는 곳이 인수를 하거든요. 마산그룹이라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식품, 음료, 조미료, 라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실제로는 은행이나 광물업도 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식품 대기업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기념품으로 추천드렸던 소스류나
라면류 같은 것도 이 마산그룹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에서 SK그룹이 마산그룹의 지분을 무려 9.5%나 투자해서 보유하게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윈마트는 그 빈마트가 힘들 때 마산그룹이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여기서 W가 V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V를 하나 더 그어서 W로 만들면서 윈마트로 이름을 변경하고 실제로 빈마트 인수가 마산그룹에게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거 마산그룹 거잖아. 여기 이 로고 보이시나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친수 소스도 마산그룹 거. 그래서 이 마산그룹의 수익률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0%입니다. 너무 민망하다. 네, 6년 동안 10% 수익을 내서 현재 단가는 67,800동으로 한국 돈으로는 3,700원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들어보니까 막 하락은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7% 이런데 수익 본 거는 고작 10%라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부끄럽고 그래도 이 마지막 종목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마지막 종목이 역대급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중에서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8조 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 비에컴뱅크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투자를 한 곳인데 비에컴뱅크는 베트남 내에서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은행입니다. 보통 기업끼리 외국간 거래를 할 때 비에컴뱅크에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비에컴뱅크에 투자를 해서 현재 얻고 있는 수익률은 무려 138%입니다. 현재 단가가 92,600동 5,000원 정도이고요. 저희의 매수 단가는 39,000동 2,100원이었는데 실제로 중간중간에 배당금도 많이 지급을 해주었고 또 주식을 액면 분할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괜찮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수익률이 진짜 처참했잖아요. 근데 이 총 5개의 기업 중에 저희가 총 11,500불을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비중에 따라서 저희의 최종적인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그 수익률을 공개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오빠는 지금 그 액면가 상으로만 나타나 있는 수익률을 보잖아. 근데 내가 환율까지 진짜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거든. 이거 오빠도 모르는 수익률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말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더 촬영을 하면 민망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비에컴뱅크에 감사하는 절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최종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최종 수익률은 약 6년 동안 일단 이 베트남 동 기준으로 전산상에 찍히는 수익률이 14.4%인데 사실 비에콤뱅크가 하드캐리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사실은 비에콤뱅크의 예금 금리가 8% 막 7% 이랬던 걸 감안하면 차라리 예금을 6년 동안 얌전히 넣어두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았겠죠.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 어떤 건데? 저희는 그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환율이 1,060원, 1,070원이어서 11,500불을 투자를 할 때 한국 원화로만 말씀을 드리면 1,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환율이 1,330원이 넘어가기도 했고 또 베트남 동은 한국 돈보다는 미국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상에 찍히는 3억 400만 동 평가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1,657만 원이라서 실제 원화 환율을 고려했을 때는 38%의 수익이 난 거야. 나는 이 환율 관련해서는 나 전혀 생각 못했어. 그치? 생각지도 그러니까 못했네. 우리가 제3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뭐 한국 돈을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환율을 치면 그렇고 근데 베트남 돈 기준으로만 보면 14.4%가 맞습니다. 꽤 괜찮다 그러면. 한국인이기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래도 예적금 수익은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요 기업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정신승리를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비에콤뱅크에 우리가 제일 큰 지분을 태워서인데, 그거 오빠가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희가 원래 다른 데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뭐 노바랜드, 화팍그룹, 비에젯.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거 수익률 안 좋다고 다 팔더니 비에콤뱅크에 다 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처심자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을 동의합니다. 합니다. 네. 앞으로 다시 없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수익률을 공개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내에서의 예적금 수익률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의 공약을 걸면 어떨까 싶어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만약에 올해 2024년 내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 네. 근데 지금 5배를 키워야 되는데 이거 들으시면 구독자분들이 너네 그냥 기부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인데. 기부는 무조건 할 건데 이 10만 명 달성 여부에 따라서 기부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5배 더 성장해야 되니까 베트남 주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소문 좀 제발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부부는 2018년 당시에 둘 다 현지에서 US 달러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월급 계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신한 증권사에 가서 증권 계좌를 오픈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신한 증권사 말고도 미래에셋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지에 오셔서 증권 계좌를 만들게 되시면 혹시라도 월말 잔고가 한 번이라도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한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에 따라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지에 오시지 않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 베트남 ETF나 베트남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데, 이런 ETF나 펀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그 코스피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베트남에 있는 여러 개의 기업에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투자를 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돈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도 않았고 남편이랑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베트남 개미의 생생한 투자 후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베트남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틀림없이 조금은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보았거든요. 근데 저희 경험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부분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눠주실 기업에 대한 정보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브이로그를 많이 업로드 할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